예약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나가주십시오. 홀 안에는 빈 테이블이 3개나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런 손님들 진짜 많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유리문 앞에 한 할머니가 섰습니다. 허름한 코트, 발엔 운동화,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였습니다. 문을 연 직원은 습관처럼 할머니를 훑어봤습니다. 눈은 이미 판단을 끝낸 뒤였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직원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늘은 단체 손님이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홀 안에는 빈 테이블이 3개나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런 손님들 진짜 많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레스토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주방장 김재민은 아까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가방을 든 손이 익숙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3년 전 개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할머니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홀로 나가 문 앞에 섰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할머니 가방은요? 천으로 된 가방 들고 계셨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이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사장님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 전 이정순이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정순은 간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줄 세우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박준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정순은 대답 대신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태도는 사람을 채웁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리면 장사는 끝나요. 박준호는 그때 그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상적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정순이 떠난 이유는 감상이 아니라 예견이었습니다. 30분 뒤 검은 승합차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박준호는 맞은편 카페를 먼저 봤습니다. 창가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할머니 한 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예약 없이 와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준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 여기 공동 창업자입니다. 공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아까 웃었던 직원은 요즘 저런 손님 많다던 그 말이 귀 안쪽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박준호는 밖으로 나가 카페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이정수는 창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다가가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장님, 제가
이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손님으로 왔어요. 이정수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준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전원이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이정수는 홀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까 문 앞에서 자신을 보던 시선과 똑같은 눈빛으로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비싼 건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춘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이었습니다. 재미는 주방 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취직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이정수는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요리를 하고 싶어요? 배고픈 사람 싫어요. 그래서요. 이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시작하세요. 손님이 없는 평일 오후 이정수는 주방에서 재민에게 칼질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이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요리사는 재료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재료도 사람도. 재민은 그 말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순이 떠난 뒤 레스토랑은 달라졌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새 매뉴얼에는 고객 등급제가 있었습니다. VIP, 일반, 예약 없음.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재민은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순이 예약 없음으로 분류되어 문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이정수는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박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내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맞겠네요. 간판 내리세요. 제 이름. 재민이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장님. 이정수는 멈춰섰습니다. 제가 봤어야 했는데. 제가 주방에만 있지 말고.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 씨는 주방에 있는 게 맞아요. 거긴 재민 씨 자리니까. 이정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재료 존중한다는 거 기억하죠? 사람도 재료예요. 잊지 마세요. 이정수는 손을 놓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한 손님이 불편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네. 다음에 올게요. 그 손님이 나간 뒤로 두 테이블이 더 일어났습니다. 박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3년 전 개업식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이정순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 레스토랑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시간을 파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받는 곳이라는 걸 잊으면 장사는 끝나요. 박준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간판 업체 불러주세요.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간판에서 이정순이라는 글자가 떼어졌습니다. 남은 글자는 테이블 뿐이었습니다. 재민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박준호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배운 건 요리였습니다. 손님 고르는 법이 아니었어요. 박준호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나가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레스토랑의 예약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정순의 테이블 가봤는데 이름 사라졌던데요. 무슨 일 있나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손님이 직접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순 사장님 계신가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미는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춥죠? 재미는 그 모습을 보며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재민의 손놀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칼질이 예사롭지 않네.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그럼 왜 여기 와서 떡볶이를 만들어요? 재미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서요. 여기는 손님 안 가려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배고픈 사람한테 밥 안 줄 이유가 어딨어. 재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정순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출이 40% 감소했습니다. 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정순 씨한테 다시 연락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박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들에게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레스토랑은 2달 뒤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날 문 앞에 섰던 직원은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 그랬잖아. 그때 그냥 자리 안내해드렸으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폐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예약은 3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 나이 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문 닫는다며? 아쉽네. 그러게. 음식은 맛있었는데.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만 맛있으면 뭐해. 분위기가 변했잖아. 전에는 들어올 때마다 환영받는 느낌이었어. 근데 요즘은 검사받는 느낌? 직원은 그 대화를 들으며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혼자 온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정순 사장님은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홀 담당으로. 이정순 사장님이 추천서 써주셨어요. 더 큰 곳으로 가라고. 남자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매니저예요. 이정순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을 키우는 게 레스토랑의 진짜 메뉴라고. 세 번째 손님은 젊은 여자 둘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프로포즈 받았는데 2년 전 저 창가 자리에서 그때 이정순 할머니가 직접 케이크 갖다 주셨어. 촛불까지 켜서. 근데 왜 문 닫는데? 인터넷에 나오더라. 창업자 할머니랑 문제 생겼다고. 할머니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따뜻한 게 사라진 느낌? 영업이 끝나고 박준호는 폐점 처리 서류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이정순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P.S. 사람을 잃으면 장사도 끝나지만 사람을 다시 찾으면 시작도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는 이정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이정순이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가게였어요. 40년 전이네요.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죠. 이정수는 찬장에서 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위치도 안 좋고 메뉴도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한 손님이 비 맞고 들어왔어요.
돈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드리라고 했어요. 국수 한 그릇. 그 손님이 다음날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집이라고. 박준호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매뉴얼도 시스템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매뉴얼은 하루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하루에 안 바뀌죠. 이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떠난 건 실망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배울 것 같아서였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걸 보니 조금은 배운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안 돌아가요. 대신 준호 씨가 배운 걸 써먹어 보세요. 어떻게요? 이정수는 웃었습니다. 그건 준호 씨가 찾아야죠. 박준호는 빌라를 나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작은 카페에서 박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레스토랑을 다시 열고 싶습니다. 새로 만들 겁니다. 처음부터 주방장으로 와주십시오. 재민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요? 재민 씨가 이정순 사장님한테 배운 걸 알고 있습니다.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민 씨는 재료를 존중한다고 배웠죠. 사람도 재료라고. 이정순 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재민 씨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재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뒤 새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당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예약이 없어도 자리가 있으면 받았습니다. 첫 손님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재민이 직접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메뉴는 5가지뿐이었습니다. 메뉴가 왜 이렇게 적어요?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가지만 제대로 하려고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재료로만 만들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날 저녁 이정순이 찾아왔습니다. 재민은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사장님, 사장 아니라니까요. 재민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재민 씨가 고르세요. 1시간 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정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정수는 빈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합격이에요. 재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네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정수는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원래 재민 씨 안에 있던 거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식당은 소문이 났습니다. 한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왜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냥 식당이라고만. 재민은 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배우셨는데요? 한 분한테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기사가 나간 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테이블 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확장 안 합니까? 지금 기회인데. 지금도 충분합니다. 이사님,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사람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해 겨울, 눈이 내리는 저녁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재민이 직접 물을 가져왔습니다. 추우셨죠? 따뜻한 차 먼저 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재민은 말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고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대접 받기 힘들어서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노인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폐가 몇 장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민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 저한테도 그렇게 해줬거든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은 노인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저 손님 돈 안 받았죠? 이러다 적잖아요. 재민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분은 돈보다 더 큰 걸 주고 가셨으니까요. 뭐래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작은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크게 성장하지도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때요?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배우고 있어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정수는 재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앞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 열었을 때 입던 거예요. 이제 재민 씨 차례예요. 이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게 전부예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30분 전 유리문 밖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직 영업 전인데 들어오시겠어요? 병원 가기 전에 식사 좀 하려고. 편히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내오며 재민은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 잘 받고 오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일찍 오셔서요. 급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따뜻하네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는 재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입니다. 제 지분 30%를 재민 씨에게 넘기는 거예요. 왜 이걸? 소유보다 중요한 게 있더군요. 지키는 거요. 이정순 사장님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이사님도 똑같이 지킬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재민 씨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재민은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메뉴판을 한참 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여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옷차림이 별로라고. 재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홀 직원 구하고 있어요. 옷차림보다 마음 보는 곳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재민은 주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저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이정수는 집 창가에 앉아 재민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새 직원 뽑았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가르쳐 볼게요. 이정수는 답장을 썼습니다. 잘했어요. 그 사람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 작은 식당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재민은 식당을 지켰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같은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직원들은 또 다른 곳으로 나가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정순이 처음 시작했던 것은 작은 식당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서 배운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메뉴판에도 간판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옷차림으로 먼저 본 건 아니었는지, 표정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니었는지, 우리는 모두 때로 이정순이 되고 때로 문 앞의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따뜻한 시선을 건넨다면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민도 박준호도 그 식당의 직원들도 모두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따뜻함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식당 하나에서 시작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